네, 안녕하세요. 김정호 이사장입니다. 김정호 부동산 TV 제105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매도 타이밍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정산업단지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 3단은 땅값을 싸게 공급해주고 무담보 대출도 가능하고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세금 면제 혜택도 줍니다. 국가 3단에는 향남 제약단지 외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과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짐 로저스 이분이 주장하기를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될 경우에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년 내 개방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기술이 발달해서 기술이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된 그런 나라죠. 쇠 젓가락으로 콩 자반을 줍는 그러한 민족이죠. 짐 로저스 씨는 DMZ 인접 지역에 투자할 한국의 기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률, 땅만한 것이 없다. 도로변의 땅값,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평당 500에서 600만원 선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당 5, 600만원 땅을 잡으려면 부담이 크죠. 그 대신에 신설되는 도로변, 도로가 새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땅을 잡으면 평당 5, 600만원이 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도 옆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땅값이 오르는 요인으로 전철역, 도로 등 SOC, 산업단지, 관광단지,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곳, 그런 곳이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죽어도 그린벨트를 안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 기사에 그린벨트를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나왔습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BOT 1, 2등급, BOT는 이제 인간하고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D, 거기 공터가 있어요. 큰 공터가 있는데 논밭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땅들이 BOT 1, 2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8 올림픽 때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3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 보금자리 주택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세곡동, 상계동, 도봉산 옆 방학동 일대, 이렇게 왜 그 보금자리 주택지를 물색하고 있느냐 하면 정부의 목적인 30만 호 주택 공급에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건설사에 강제적으로 오다를 줘서 그린벨트를 1순위로 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일지라도 49%를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51%를 일반 분양을 할 경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1년 안에 인허가를 내줍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36%가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벨트 땅일지라도 지주 공동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고 일정 평수 이상은 아파트 한 채를 주게 됩니다. 지역 재건축 조합 방식은 지금 동네에 보면 재건축 그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하는 데 있는데 시간이 최하 10년이 걸립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평당 지금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33평형이라면 평당 1,000만원이면 3억 3천이 되겠죠. 원야 상태의 땅을 30평을 평당 100만원에 확보를 할 경우 3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린벨트에 대해서 깊숙하게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하남 IC 부근에 9호선이 연장될 시에 초역세권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평당 450만원에 지금 분양 중인데 50%로 환지를 할 경우 평당가가 900만원이 되죠. 그런데 상업지는 평당 4천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면적이 6,000평 이상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장현지구에 지금 89만 평 아파트가 분양 및 89만 평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 또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는 2020년 4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인데 447세대를 분양했는데 분양 경쟁률이 무려 18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룡 리슈빌, 모아 미래도, 호반 베르디움, 풍경채 에듀, 풍경채 센텀, 건강 펜테리움, 영무 예다음 외 총 18,0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00세대가 지금 분양 및 입주 중인데 그 대신 아파트 사업지를 LH에서 분양하는데 경쟁 입찰을 할 경우 하고 있는데 516대 1, 526대 1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파트 사업을 시행사가 할 경우 1,000세대의 아파트를 완공해서 분양하게 되면 약 2천억 정도를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시흥시는 분양가 상한제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절대농지,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죠. 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나 일산 신도시, 당진 합덕역, 역세권 같은 경우도 전부 절대농지입니다. 왜 이렇게 절대농지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느냐 하면 절대농지는 토목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 평야 같은 경우도 절반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요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이 들어가든가 도로나 고속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가 들어갈 경우 땅값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데 김해 장류지구
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흥 안산시에 시화공단과 바늘공단이 들어갔죠. 70년대, 80년대에 들어갔는데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교통, SOC도 확충이 되었죠. 창원공단에는 방산업체가 입주되어서 농지에 조성되었습니다. 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대로도 8차선에 10차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중앙 분리대도 이동식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사시에는 비행 활주로로 이용할 목적이죠. 70년대에 조성이 되었는데 창원에서 김해로 터널을 연결해서 김해 평야로 진출했습니다. 김해 공장 주변까지 확장이 되었고 농지는 대체농지가 조성돼야 되지만 임야는 대체농지가 불필요하죠. 임야는 또 돌이나 흙 이런 것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야의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시 사업주최 측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일반 분양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때 매도를 하게 되면 재개발도 곧 단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공 후 입주 시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로 가격 상승의 여지가 많습니다. 입주 후 전세 한 바퀴 돌면 2년 후에 전세가 끝나게 되면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2년 정도 후에 매도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요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당 서울 시내 900만원의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또는 1억에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강력하게 투자를 권유하지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란 말은 쏙 빼놓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주택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려면 무주택자나 소형 1주택자라야 되는데 다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도 복잡하고 대지의 95% 이상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확률이 매우 낮은 탓에 투자로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아니 최악이 아니라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못 짓게는 다 뛰는 거예요. 네, 결론은 성공 확률이 3%에 불과한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보지도 말 것이고 일부 세력들의 부정한 수익 창출 청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원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입자들은 자기 돈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성공 확률 3%의 도박판에 돈을 베팅하는 격이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 조합은 분담금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투자 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노력과 리스크 없이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대답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필수 확인 항목으로 첫째 시공사, 둘째 시행 단계, 셋째 비례율, 넷째 이사비는 얼마나 주느냐, 다섯 번째 이주비는 얼마가 나오나, 여섯 번째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인가, 일곱 번째 분양 면적 세대수는 얼마인가, 여덟 번째 인근 새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가, 아홉 번째 감정가와 프리미엄은 얼마인가, 열 번째 조합원 혜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타이밍은 감정평가와 관리 처분 인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깡통이 돼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0만원으로도 충분히 100배 버는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땅을 놓치고 후회하는가?
땅이란 많이 가질수록 신분이 올라간다. 이거 땅 부자를 말하는 거죠. 투자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다. 힘센 사람과 한편이 되자. 실력도 없이 싸우면 죽음이다.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다. 신도시는 국가가 땅값을 올리는 사업이다. 사람이 돈이다. 부동산은 입지가 최고다. 땅 투자가 쉬운 이유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부인은 있어도 복남편은 없지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멀티 능력의 소유자고 재테크 능력을 쉽게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주장하기를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나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나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이점들은 첫째, 현금 흐름, 현금이 매달 들어온다. 둘째, 레버리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줄을 설 것이다. 셋째, 부채 분할 상환, 세입자가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아준다. 넷째, 감가상각, 정부가 감가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진짜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창의성, 자산의 가치는 창의성을 통해 향상된다. 여섯 번째, 확장성, 일곱 번째, 예측성, 여덟 번째, 과세 유예, 아홉 번째, 가격 상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느냐? 부동산은 산소와 같은 것이다. 깨어있을 때도 잠잘 때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알면 돈이 보인다. 또 좋은 땅은 묻지 말고 투자하라.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